지금 여기에 있는 16에서 21번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은 가와 나의 글이 있어서 가와 나를 들이고 푸는 유형의 지문이었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 해서 여러 개의 지문이 묶여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많았는데 비문학에서 이러한 지문 유형이 생겨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어. 한 2년? 3년? 근데 이번에도 수능에 이런 형식의 유형이 출제가 되었죠. 어떻게 묶느냐? 문학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제재를 가지고 있거나 나를 보거라 또 공통적인 주제를 드러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사무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엮어서 함께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의 지문과 나의 지문은 군주의 통치술이라는 제재로 묶일 수 있는 가의 지문이고 나의 지문이었어. 그래서 가에서는 관중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 통치의 모습,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나에서는 율곡이라는 우리 조선의 유학자가 생각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지문이 가와 나의 지문이었다. 그래서 가의 지문부터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가.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재상이라는 것은 왕이게 아니게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최고 관리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한공을 보아, 얘가 왕이겠죠? 얘를 도와서 관중이라는 신하겠지. 최고의 관리인 신하겠죠. 약소국이었던 약한 국가였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라는 관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관중은 얘들아 어떤 사람이었대?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었으며 또 군주인 항공을 도와서 제나라를 약국에서 부강한 나라로, 약소국이라고 정확하게 쓸까? 나올대로 약소국에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켰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대? 관자라는 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나라의 부강함과 백성의 평안함을 얻고자 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어. 즉 관중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현실의 문제를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즉 실리적인 건 뭐야? 실용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하며 또 정치적인 분열을 막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 부강한 나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백성들이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야.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이 평안한 나라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 현실 문제는 실리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정치적 분열은 막아야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을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했느냐? 현실의 문제를 실리적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정치적 분열을 막아야 한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관중은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국가 경제의 근본이 누구라고 생각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국가 경제의 근본은 백성이래.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였대? 법이 필요해. 법의 필요성.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하면 관중에 의하면 법은 누가 만들 수 있대? 백성이 만드는 거야? 법은 누가 만드는 거야? 기역, 지읒. 민준이가 대답해줘. 기역, 지읒. 그 관중이 만들어? 기역, 지읒. 군주가 만듭니다. 왕이 만든다고 생각할 때 관중이란 사람이 누가? 군주가 어디냐? 군주가 법을 만들 수 있어. 이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다시 말해 하늘에서 얘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대. 즉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군주야. 근데 군주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대. 아까 뭐라 그랬어? 백성의 삶을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군주 마음대로 만들면 그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을 고려해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 그럼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은 누가 만들 수 있대? 군주가 만들 수 있대. 군주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천부적으로 타고나서 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음대로 만들면 된대 안 된대?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백성들의 본성을 고려해서 백성이 본성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 그럼 여기서 백성은 결국 그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백성의 본성이 뭐야? 무엇을 고려해야 돼? 백성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대? 이익을 추구한대. 자, 지금 관중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관중은 국가 경제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야.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군주야. 군주가 천부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만들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백성의 삶이 윤택한 것은 무엇인데?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뒤부터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윤택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은 무엇인데? 윤택해지는 것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서술어 잘 봐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해야 한다?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어? 윤택한 삶.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택한 삶은 뭐라고 생각했는데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중은 뭐라고 한 거야?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이 아니야.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해 라고 이야기했대. 이게 무엇이래?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실리적인 관점이 이런 거네. 또한 관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 자, 군주가 법을 만들었어. 근데 군주가 뭐 할 수 있겠니? 나는 존귀하니까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군주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패가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패가 뭐야?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라고 이야기한대. 그래서 패를 가지고 군주도 뭐 해야 된대? 법의 적용에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두 개 이야기한 거야. 군주가 법을 만드는데 천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지 지멋대로 만들면 안 돼. 두 번째, 군주는 뭐 해야 돼? 군주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 무엇을 가지고? 패를 가지고. 패는 뭔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군주가 다른 사람 말고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본 거죠. 항상 주장하였다, 강조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다? 이거 하도록 법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거라고 주장했다. 됐어? 그러면 군주가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패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래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또 설명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무엇을 지녀야 된대? 군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대. 이때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백성들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대.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세를 지녀야 하는데 군주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나라 다스릴 수 있어. 근데 이 권세를 갖게 해주는 건 누구란 얘기야? 누가 인정해줘? 백성이 인정을 해줘야 된대. 근데 백성이 권세를 인정해주는 것은 어디서 나온대? 나한테 집중해.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줄게. 빨리 봐. 얘들아, 어떻게 권세를 인정하게 된대?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여기다 쓸게요. 저는 군주가 패를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된대. 됐어? 자, 군주가 자기에 대해서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패를 실천해. 그러면 백성들은 권세를 인정해. 그리고 나서 권세를 얻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대. 근데 패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였어?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무엇까지 해야 되는 거야? 패를 실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됐어? 패를 실천한다는 것은 패를 실천해서 군주가 법을 적용받는 거잖아. 법을 만들었다고 군주가 자기는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에 예외가 되지 않음으로써 패를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 권세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됐죠? 계속해서 볼게요.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어디의 내용을 지금 요 내용을 지금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대폭 압축한 거지. 여기에서 군주가 패를 실천해서 법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
권세를 인정해서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요 내용이 바로 기억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군주가 뭘 갖게 됐어? 권세를 가지게 됐어. 군주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 얘들아, 여기에서 즉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야? 이 내용이 이 내용이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즉 관중이 생각하기에 이제 권세를 가진 군주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뭐인 거야? 첫 번째 폐업을 위한 통치. 폐업을 위한 통치가 뭔데? 부강, 나라 이루려는 통치래. 또 무엇을 강조하였대? 법을 통한 통치. 이때 군주는 능력이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 라고 생각했죠. 자,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신하들은 무엇 할 수 없어? 군주의 권세를 넘보지 못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얘가 군주의 권세를 넘보게 되면 뭐가 된대? 이 법을 통한 통치가 혼란스럽게 된다. 또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이죠. 군주의 권세를 넘보면 안 된다. 또한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법을 위한 통치. 그래서 신하가 군주의 권세를 넘보면 안 돼. 세 번째, 백성의. 이렇게 할까? 세 번째, 군주는 권세를 위임하면 안 돼. 군주가 해야 할 일, 폐업을 위한 통치해야 돼. 법 통한 통치해야 돼. 신하에게 권세를 위임하면 안 돼. 신하가 군주의 권세를 넘보면 안 돼. 네 번째, 무엇을 해야 돼?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해야 돼. 이라고 말한 거지. 자, 정리합니다.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의를 제시하면서 끝났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관중은 뭐 하고자 한 사람이야? 뭐 한 사람이야? 약소국이었던 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킨 사람이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야? 국가 경제의 근본인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들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권세를 넘보는 신하들이 있으면 부강할 수 있냐 없냐? 없겠죠? 그런 권세를 넘보는 애들에게 권세 위임하지 않고 폐업을 위한 통치를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 됐습니까? 이게 누구의 의견? 관중의 의견. 됐니? 자, 이번엔 율곡의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율곡.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합지묘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다. 까지 읽었을 때 여기에서도 율곡이 군주상을 제시하겠구나. 근데 이 율곡이 생각한 군주상은 어디를 기반으로 한 거구나? 유학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거구나. 또 무엇을 제시해서 군주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까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이야기해보자. 율곡. 유학적 사상 기반. 군주상 제시. 또 성합지교에서는 군주의 자격을 알을 늘리고 인격 안정.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이 세 줄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야? 백성들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보면 백성들을 도덕적 교화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인격을 완성해야 되고 아는 것을 실천하게 되면 도덕적 교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럼 도덕적 교화는 무엇이냐? 도덕적 교화는 백성이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도덕적 교화인데,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가 돼? 백성들의 본성을 뭐라고 본 거야? 백성들의 선한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도덕적 교화래. 이것을 군주가 이렇게 해야지 가능하대. 그럼 백성들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관중은 백성들에게 어떤 본성이 있다고 보았게? 찾아, 빨리. 아까 관중은 백성이, 그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됐어?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백성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봐봐. 율곡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도 정치가 실현되려면 중요하죠? 군주가 신하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았대. 차이점을 대비해주가 군주가 직접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보았다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또다시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도 정치는 무엇이었느냐? 임금이 군주가 신하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이상적인 군도 정치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신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민심,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얘들아 왕이 바뀔 수 있냐 없냐? 없죠? 근데 율곡은 뭐라고 생각했어? 왕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교체될 수
신하들의 지지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얻지 못하면. 됐어?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이번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군주에 따라서, 군주의 통치에 따라 군주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치세가 될 수도 있고 난세가 될 수도 있어. 치세는 뭐야? 태평한 시대, 난세는 뭐야? 혼란스러운 시대. 이걸 만드는 것은 누구야? 군주야. 군주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치세와 난세가 구분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했대요. 그래서 치세를 만드는 군주를부터 시작하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유형과 난세를 만드는 군주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어떻게 통치했는지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구나. 됐어? 그래서 체크해봐 얘들아. 일단 크게 봐봐. 여기서부터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부터 시작해서 A에서 밑에서 하나 둘 여기 거시다까지 누구에 대한 거야?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어떤 군주고 그 군주는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에서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어떻고 그 군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통치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성근아.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치세를 만드는 군주부터 봅시다.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어떻대요? 얘는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서 누가 재능과 지식이 출중하게? 누가? 군주가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서 누구를 잘 발탁한대? 신하를 능력맞게 발탁해. 그리고 이를 분배해. 이거 누가 할 수 있대? 치세를 만드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한 왕이 한대. 또 출중하지 않더라도 이 재능과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뭐 할 줄 안대? 현명한 신하를 분명하여 뭐 할 거야? 나라 일을 맡긴대. 됐어?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니? 군주가 출중하든 부족하든 누구 통하고 있어? 신하를 지금 통하고 있죠. 되었니? 자, 또한 이렇게 치세를 통한 통치의 방법은 무엇인데? 치세의 방법, 왕도와 태도. 왕도는 어떻게 한다? 인격 완성, 통해, 경제적,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것이고. 저기 먼저 봅시다. 자, 봅시다. 왕도와 태도로 나누는데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인 교화까지 이루어낸대. 보조사 잘 봐. 까지 이루어낸대. 또 태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서 도덕의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엇은 이룬 상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진 상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채워볼 거야. 자, 치세의 방법은 왕도와 태도가 있어. 경제적 안정 그리고 도덕적 교화. 채워봐. 어떻게 되는 거야?
5x로 채우면? 그치. 자, 봐봐. 왕도는 뭐라 그랬어?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낸 거고, 또 패도는 뭐라고 했어? 도덕적 교화까지는 안 됐지만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냈대. 다시 말하면 얘는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냈다는 것은 무엇까지 했다는 거야? 이것까지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엔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어떻게요?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저 여기로 빼서 써도 될까요? 자리가 없네. 난세를 만드는 군주 자신의 총명함만 믿음. 그래서 신합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신합 불신. 또 간신의 말만 믿음. 이들은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대? 폭군, 또 혼군, 용군.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폭군 보고 혼군 보고 용군 문제 정리해. 폭군은 어떻대? 백성을 괴롭힌대. 또 휴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스스로 멸망한대. 홍구는 뭐야? 홍구는 총명하지 않대. 간사, 한자 분별 못해. 총명하지 못해. 심지어 무능력해. 용구는 뭐래? 나약해. 자신의 뜻 세우지 못해. 우유부단해. 되었어? 자, 또 보십시오. 이들의 통치 방법은 뭐래요? 방법. 무도래. 무도 옆에다 쓰시면 되겠죠? 포악한 정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교체돼야 돼.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도덕적 교화를 이루려면 뭐가 먼저 되어야 돼? 경제적 안정이 전제가 되어야지 도덕적 교화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기가 좁아서 그래? 나보세요. 경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조건 기반이 되어야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야 얘는 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봐봐.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분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백성의 경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 즉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줘야 하잖아.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다는 거야? 경제적 정책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누구하고 유사하니? 관중과 유사하죠. 관중도 뭐라 그랬어?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돼 라고 이야기했었지. 관중도 마찬가지로.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지.
얘는 결론적으로 도덕적인 교화까지 나아가려면 이게 기반이 되어야 하고 아까 관중은 수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얘네들이 먼저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하고 라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무엇을 생각한 거야? 백성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어?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 백성의 현실적인 삶에 주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고 있었습니다. 자, 요 문제까지 포함해서 풀어오시는 걸로. 됐죠? 수고하셨어요.